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정현철입니다. 지금 저는 이 화제의 신차 르노 삼성의 XM3 발표회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뒤에 저렇게 신차가 서 있고, 지금 저 차는 프리미엄 브랜드 외에 일반 대중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첫 쿠페형 SUV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바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저 새로운 바디 스타일 자체만으로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오전에는 저희가 라이브로 저 차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디자인, 그리고 개발자님들, 그러니까 디자이너 분들이라던가 엔지니어님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그런 부분 저 차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가 이제 주행을 직접 나가서 주행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받은 상태에서 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이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토캐스트 정영철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차가 처음으로 이제 대중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쿠페형 SUV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을 이제 일반적인 SUV 형태가 아니라 이 신차를 쿠페형 SUV로 설정하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물론 이제 디자인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GLC나 BMW X4 같이 굉장히 좀 미려하게, 특히 쿠페 라인, C필라의 라인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금 마켓에서도 그 수입차에 대한 브랜드, 그런 굉장히 좀 고급 이미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 브랜드에서는 좀 거의 박스카 형식의 트레디셔널한 디자인이 있어서 이런 쿠페형 SUV 도입하는 게 국내 마켓에서 더 처음이고 더 센세이션한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디자인적인 면도 그렇지만 사실 상품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쿠페형 SUV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 사실 이런 의도로 여쭤봤는데 제가 이거는 또 디자이너 분께 또 질문을 드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 차량이 최저 지상고가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서스펜션 쪽에 이제 어떤 승차감,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한 새로운 그 하이드롤릭 무슨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던데. 네, 그게 약간 부싱류에 관한 건가요? 일단 하이드롤릭 리바운드 러버라고 그 시스템이 가지고, 일단 저희가 한국 시장에는 과속 방지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의 그런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더 우리가 넘을 때 그 캐논 노이즈를 하거든요. 그런 노이즈에도 더 주안점을 줘서 더 좋은 노이즈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그런 과속 방지턱이라던가 그런 큰 요철을 넘을 때 승차감을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보통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상고가 높으면 아무래도 SUV들이 롤링이 좀 있습니다. 그 롤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배를 탔을 때 느끼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플로팅 필이라든가 로프리커시 영역 승차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최적의 튜닝으로 그런 로 프리퀀시, 또 미드 프리퀀시 영역에서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구현을 시켰고요.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우리 SUV나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굉장히 세단스러운 승차감까지 만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 루프 라인 있잖아요. 저거 관련해서 이게 공기 역학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나,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풀 언더커버라던가 그런 부분이 공기 역학에 어떠한 도움이 됐나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에어로다이나믹 하면 이제 그 공기 저항 개수를 말할 수 있는데, 일단 풀 언더커버를 장착함으로써 그 차가 주행을 할 때 하부에서 올라오는 노이즈의 그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고, 이런 그 루프 디자인 역시도 루프 라인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공기의 유동, 그 차 바디에서 나올 수 있는 프릭션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공기 저항 개수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범퍼 쪽에 있는 그 부분은 어떤 장치인가요? 그것도 이제 몇몇 수입차들이나 많은 차들이 이제 채택하고 있는 기술인데, 디자인적으로도 역시 지금 범퍼 좌우에 보면은 한번 여기 이쪽에 이제 뭐 홀이 있습니다. 홀이 있어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홀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홀을 통해서 공기 유동을 함으로써 차량 주변에 그 더 많은 공기를 흐르게 함으로써 더 공기 에어로다이나믹화 할 수 있는 유동을 더 최대한 시킬 수 있었고, 또 앞에도 액티브 에어 셔터가 있는데, 액티브 에어 셔터를 닫게 함으로써 차의 그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 다 그 차 내부로 오게 되면 이제 그 라디에이터나 뭐 그런 프릭션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셔터로 그 막아주면서 공기 유동을 바깥쪽으로 흐르게끔 해준 거고. 그러면은 또 지금 이 새롭게 적용된 이 1.3L 직분사 터보 엔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직분사 1.3 터보 엔진은 아시다시피 저희 르노 니산 얼라이언스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공동 개발한 아주 글로벌한 엔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지금 유럽에서는 그 벤츠 A 클래스, A200에서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시장의 벤츠 A 클래스는 A220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유럽에서 이미 그 HR TC260 엔진이 들어가서 네네. 이거는 뭐 이미 글로벌적으로도 평판이 아주 좋은 엔진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미세한 세팅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거의 같지만 이제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마켓이 다르다 보니까 네네. 물론 이제 연비나 또 그 한국 시장 또 이제 법규적인 측면, 네네. 에미션 같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네네. 튜닝을 저희가 별도로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또 디자이너님한테 인터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i. My name is Young. Yes. Hi, can I have an interview with you? Yes. Hi. 지금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Just quick. Yes, my name is Raphaël Linari. I am in charge of Renault Design Center Seoul. 지금 라파엘 리나리님으로 이 디자이너분인데 지금 현재 이 한국 디자인 센터를 담당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디자이너분이에요. 지금 이 차의 이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o for this XM3, this is the first sporty SUV. I mean, coupe style SUV, or I can say SUV style sedan, right? So for this car, usually all the premium brands like BMW or Mercedes, they use this kind of new body style. So what's the point of this coupe style SUV as a mass market brand? Well, what we wanted to do first is a beautiful car, and this is why we have this kind of sedan profile Okay. to look fluid, to look dynamic. But it's also for fuel efficiency and Fuel efficiency. and aerodynamic. Aerodynamic. It's just a profile that is much more efficient and much more aerodynamic. So it's true that it's the first time on the market for that Okay. kind of segment. And this is how we try to innovate. This is why we try to be different. Okay. Then, if you ask me about the profile and the fluid design, I would say that we didn't want a car that is too blocky, too massive, too aggressive. Right. You don't need to drive a Hummer Right. every day to be aggressive and to be menacing for threatening your Right. your, Right. your neighbor. No, in the opposite, we wanted a soft, fluid shape because we try to reach harmony. Somehow, we want the car to blend better in the street. In the city. Exactly. Right. We want something that is more fluid, more integrated. It's kind of a different relation between human and machine, between you and the others. Right. So this is why we had that kind of muscular and fluid shape. And you know, this is the design language of Renault, which is simple, warm, and sensual. Right. Sensual is that muscular volumes. Typically, the volume you want to wash by hands on the Saturday Right, right, yourself right. because they are very curvy and Right. very sensual. I really like the volume of the rear fender. Yes. It's so gorgeous. Yes, in fact, when you see the car, when you will follow the car on the street, it gives also a very good feeling of stance and robustness. Okay. Without being too aggressive or too blocky. Okay, I got it. 이제 많은 말들을 해주셨는데 이걸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상당히 멋진 그런 SUV를 디자인하려고 했다 의도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공기 역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고 SUV라고 해서 항상 터프하고 좀 그런 이미지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SUV이면서도 이런 도시 환경과 잘 어울리는 모던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디자인을 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So for the interior design, that'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Renault Arcana and this XM3. So what makes that kind of choice of the difference of that interior design? You know, even though the profile are similar, when you look closer, when you look into the details, the car are rather different. We've changed the front, we've changed the rear, we changed a bit of the sides, and it is true that the interior is completely new. Yeah,
Why? Because the car, this upper body, sits on a very high spec platform. It's Right. a very different platform. Okay, yeah. So, and this for more technology, more safety. This is why we had More to, safety. Yes, as well. Oh, I see. You have all the assistance, safety systems. And this is why we had also to design a new interior. And this interior is specific to XM3. Okay. Different from Arcana, right. different from Clio or HAB or Capture? Capture. Yeah. So, and you will see what we've tried to reach is the feeling of quality and sophistication. Okay. It is true that we have some carryover parts. Of course, the clusters, it's coming from, these are share parts. The central screen, some of the climate controls, but the rest is a specific design to fit what we think the current customer are expecting. 오케이. 지금 이제 이 차의 인테리어가 르노 아르카나와 겉모습은 같은데 인테리어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왜 그런 디자인을 갖게 됐냐에 대해서 설명을 여쭤봤더니만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했다. 겉모습은 같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치적인 면에서 사실 내부 공간의 수치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한국 시장에 맞게 좀 더 고급스러운 퀄리티 그 다음에 더 하이테크적인 느낌 그런 부분을 강조한 이 새로운 XM3만의 인테리어를 디자인을 하기를 의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Can we see the interior together? Yes, Yeah. pleas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So could you explain about the big theme of the design? Well, you will see that there is a kind of a nice line, curvy line on the IP because it's slightly driver oriented, just to be a more engaging driving experience. 이 전반적인 흐름이 드라이버를 이렇게 감싸는 듯한 랩 어라운드 스타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센터 페시아도 조금 더 이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서 운전자에게 조정하고 있다는 그 운전자 오리엔티드한 느낌을 주려고 강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Then you have this kind of elevated center console for ergonomic. Right. Because it's very easy to reach the climate control, very easy to reach the gear lever, and also to reach the screen. So this kind of this center cockpit is very good for ergonomic. 오케이. 지금 이 가운데 이 센터 콘솔을 살짝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층이 있어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인체 공학, 그러니까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위치들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디자인을 채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와 함께 이 플로팅 되어 있는 이 9.3인치 스크린이 앞쪽으로 조금 더 나와 있어서 사용성이 굉장히 사용성을 좋게끔 그런 디자인을 추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And like I said before, all the areas you can touch with your hands are soft materials. Oh, right. You see? So this is very good in terms of perceived quality. And this is something you find only on upper segments. 오케이. 지금 또 손이 닿는 부분의 인테리어 재질들, 이 소재들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 소프트한 재질을 사용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사용을 하면서 느끼는 그 감성 품질을 끌어올리려고 했다. 이 부분을 이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끌어올리려고 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And what I see in front of this part is the graphic of the rear design. Is that right? But somehow, yes, you're right. We wanted to give some animation. But most and foremost, the design is to emphasize the width and the feeling of a space. Oh, I see. And what we've tried to do is to find some very sophisticated texture. And those decoration parts are underlined with very thin chrome. Right. Very precisely done. And when you look from close, it's very qualitative. It's very well assembled. Right. 지금 이 앞쪽에 이 어떤 그래픽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에어 벤트의 디자인이라던가 전반적인 부분이 안쪽에
차체 내부에 이 너비를 강조해주는 그런 그래픽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또한 이 앞쪽 보이시는 재질, 이 재질의 패턴도 아주 섬세한 재질을 일부러 선택을 했고 그와 함께 이 에어벤트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크롬 트림도 이 차의 고급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So no, but I don't know where we can Change the color? Yes. Oh, I see. I maybe see. here Uh-huh. and I'll find it. here. Oh, okay.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Which one? I know. Let's play a little bit. So Okay. we go back here. Uh-huh. And maybe this one. This one. Uh-huh. And Here, setup. multi-sense. And then there was one like this and the Oh, colors. lighting. This I see. and yeah, I don't know. We can. Oh, Okay. yeah. So for this ambient light color, did you pick these colors like? Did you pick these colors or someone else picked these colors? But these are we had to choose among 8 colors. So we just found a range of colors that everybody could like, and we also have to adjust the color to be visible, elegant, but not too much in your face. Okay, I got it. 이 색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색깔이 8가지 색깔 중에 고르실 수가 있어요. 이 색깔은 차는 사람의 눈에 너무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 8가지 색을 골라야만 했지만은 그 8가지 색을 어떤 조합으로 만들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Plus, you know, if you look from close, this is very nice, detailed. It's mixing analogic and digital. It's very easy to find, very intuitive, and when you manipulate, it looks heavy, it looks qualitative. You see? Oh, it feels kind of premium. Yes. Wow. So in this segment, it's pretty good to have that kind of feature. 지금 이 아래쪽 공조 장치를 설정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바깥쪽에 이 동그란 노브 안쪽으로 액정을 배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사용성을 갖게끔 디자인을 해놨어요.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따라서 올라가고. 근데 이런 디자인을 사실 보시기는 했지만은 이 정도 급의 차에서 이러한 기능을 넣은 디자인은 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And then, if you look at the screen, this one is glossy, without marking too much the fingerprint. Right. It's slightly curved. Oh, really? It's kind of more ergonomic, and the resolution is very bright. It's very good. 오케이. 지금 이 가운데 이 떠있는 플로팅 멀티미디어 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도 지금 제가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냥 네모난 디자인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약간 커브가 져 있어요. 약간 커브가 져 있어서 이런 좌우로 돌리는 스크린 이런 제스처 있잖아요. 이런 제스처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the explanation. Yes. Thank you so much. And then you have this 10-inch screens on the cluster in the center that you can personalize. That is, the color is changing when you change the ambient lighting. Oh, the red Yes. light? Yes. Oh, that interpret with this ambient light? Yeah. If Oh, I I see. go, for instance, here, now we know where it is. Oh, great. If I go here, Oh, I see. so and then because you have different modes, if I go here, where is that? I don't Drive know. mode. Out. You have different modes. Multi-sense? Multi-sense. Oh, that one. If you have sport, you have a different graphic too on the screen. So it's Oh, more I see. sporty or more eco-friendly oriented. I see.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클러스터, 지금 이게 지금 이 보이시는 클러스터가 10인치 TFT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확히 10.23인치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가운데에 보이는 이 불빛
저 불빛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깔이랑 동일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주셨냐면은 이 드라이브 모드가 마이센스, 스포츠, 에코 모드가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안쪽 그래픽까지도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스포츠에서 여기 에코 모드, 그 다음에 마이센스 모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퍼스널라이즈, 그러니까 개인화도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지금 보시다시피 이 차의 디자인이 이 차급에 비해서 휠베이스도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전장도 길고, 그런 반면에 차고는 낮아요. 차고는 낮고 최저 지상고는 높은 그런 독특한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쿠페형 SUV일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SV형 세단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정말 독특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도 실제로 봤을 때 아주 호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멋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테리어 디자인도 그 르노 아르카나와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하이테크적이면서도 조금 더 퀄리티에 신경을 쓴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 소비자들의 어떤 그 까다로운 그 입맛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갖춘, 전반적으로 그런 요건을 갖춘 차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토캐스트 정현철입니다. 네, 간단하게 그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품 마케팅의 이비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쿠페형 SUV를 출시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라 이런 대중 브랜드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런 카테고리인데, 일반적인 SUV 형태가 아닌 이런 쿠페형 SUV를 출시를 하는 게 시장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린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아까 제가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새로운 바디 타입의 SUV에 대해서 시장의 니즈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사실 차를 출시하기 전에 3년 또는 길게는 5년 전부터 이제 상품 기획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먼저 읽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르노 삼성 자동차 같은 경우 뭐 QM6 그 이전에 뭐 QM3 때부터 그다음에 QM6 LPG, QM6 GD 이런 차량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시장과는 조금 다른 그런 다름에 끝나지 않고 또 이를 메인스트림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수요를 먼저 한 발 더 일찍 치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차량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TC260 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콤팩트 SUV, 뭐 예를 들자면 K사의 S 모델이나 그 C사의 T 모델 수준의 그런 가격 레인지를 좀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1.6 GT 엔진 같은 경우는 보다 이제 그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고객들을 타깃으로 해서 조금 더 낮은 가격대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지금 사전 계약 대수가 어떻게 될까요? 21일부터 시작돼 있고요. 그다음 오늘까지 실제 이제 워킹 근무 일수는 한 7일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5,300개 정도 돌파를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 중에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트림이라던가 어떤 엔진? 일단 TC260 엔진이 전체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5%가 1.6 GT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SUV 시장뿐만 아니라 세단, 그러니까 이제 준중형 세단. 준중형 세단급의 어떤 시장까지도 좀 보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맞는지, 그 시장까지도 흡수를 할 계획이신지. 저희가 원래 당초 고려했던 전략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 파워트레인에 따라 가격 레인지를 좀 차등화했고 각각의 그런 타겟 세그먼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개별 소비세가 기존의 5%에서 1.5%로 이제 떨어졌고 실제로 그 TC260 차량의 경우 최대 130만 원까지
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 계약을 하셨던 고객분들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하실 거고 또 좀 그 가격 때문에 주저하셨던 고객분들도 이제 저희 차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전 계약이 처음에 나왔을 때랑 도중에 이제 새로운 옵션 패키지가 추가가 됐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어떤 것들인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TC260 알리 트림의 네. 그 통풍 시트가 이번에 정식 가격표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해당 트림의 옵션 차량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네네. 이제 차량을 생산을 해보고 이번 그 공식 가격표에는 그 해당 그 가죽 시트, 통풍 시트 패키지를 추가해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뒷자리 열선까지 포함하는 그 네네네. 패키지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상위 트림, 그러니까 풀옵션 네. 그걸 모든 거를 다 적용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나요? 개소세 인하되기 전에는 2,950만 원 가량 됐었고요. 네네. 지금 이제 개소세가 인하되고 했을 경우에는 2,800만 원대에 구입하실 수가 그 있습니다. 패키지들까지 다 포함된 가격. 네네, 전체 풀옵션으로 했을 때. 알겠습니다. 댓글에서 다른 파워트레인 추가될 여지가 있는지. 뭐 하이브리드나 LPG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뭐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 시장 상황 그리고 차량에 대한 반응을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댓글 중에서 트렁크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경쟁차에 비해서 좀 장점이 많이 있나요? 일단 그 뭐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셨겠지만 513리터면 동급 최대 트렁크 용량이고 그 다음에 그 트렁크 플로우를 1단과 2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퍼가 들어가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을 좀 잡아먹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레쉬어 서브우퍼를 통해서 이제 우퍼 사이즈를 최소화해서 트렁크 공간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이제 저음역대의 성능을 확보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트렁크는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동으로 열리는 트렁크고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6대4 폴딩이 가능하거든요. 다시 한번 폴딩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뒷자리에 다른 분이 앉아 계셔서 폴딩은 힘든데 6대4 폴딩이 가능하고 폴딩을 할 경우에는 이 아래 파티션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여기를 평평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SUV를 타시는 분들이 트렁크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차가 상당 부분 이제 만족을 시켜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이 위쪽에 루프 라인이 SUV랑은 다른 형태, 이런 패스트백의 형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아마 그 트렁크 공간에 대한 그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사용을 실제 하는 것과 이렇게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사용성 좋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뒤에서 전동식으로 접을 수 있는 거. 아 지금 폴딩 뒷좌석 폴딩 전동식인지 아닌지 여쭤보시는 그 질문인가요? 그런 옵션이 있는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저 폴딩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 폴딩은 옵션 같은 게 없죠? 네네네. 네, 지금 일단 전동식 폴딩 같은 기능은 사실 2급 차에서는 바라기 조금 어려운 옵션이긴 하죠. 근데 이 전동식 테일 게이트는 적용이 되어 있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차는 적용이 안 돼 있어서 수동식의 테일 게이트고 앞쪽 폴딩은 이렇게 수동으로 앞쪽 뒤에 문을 열고서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앞쪽으로 접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에서는 이렇게 폴딩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연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 뒤에 시트의 어깨 부분에 그 레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쉽지 않고, 일단은 이 전자식 줄자를 사용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쟀을 경우에는 약 한 96cm 정도 나오네요. 96cm. 96cm고 지금 좌우 너비도 거의 1m네요. 거의 1m. 그래서 좌우가 1m, 그 다음에 이 앞뒤로는 96cm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깊이가 제가 아이폰 11을 사용하는데 딱 이 정도 깊이가 되네요. 이 정도. 카메라, 첫 번째 카메라 높이까지. 요 정도 깊이. 요 정도 깊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더 아래쪽으로 파티션을 나눌 경우에는. 자, 그리고 지금 앞쪽 시트를 접었어요. 폴딩을 했을 때 이렇게 평평하게 사용을 한다, 뒤쪽 트렁크를.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저 앞에, 그러니까 뒷자리 앞 1열 시트의 뒷자리 정도, 1열 시트에, 그러니까 짐이 대충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이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1.7m가 나오네요. 170cm가 나와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폴딩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170cm까지의 거리, 그 정도까지 이제 짐을 실으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라이브를 컨트롤하느라 제가 뒷자리에 앉았고요. 지금 저희 이제 시승을 나갈 예정이고, 이다정 기자가 먼저 운전을 할 겁니다. 아유, 우리 께 6,000명인 줄 알았네.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 발표하는 라이브를 하고 있네요. 겹쳐서 눌렀어. 자, 그러면은 일단 출발 먼저 할까요? 시작을 먼저, 인사를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토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전자는 이다정. 옆에 동승자 정영철. 이다일입니다. 저기 뒤에 PD분도 앉아 계시고요. 저희가 오전에는 이제 간략하게 차에 대해서 디자인 조금 보고 또 인터뷰도 조금씩 하고 했는데,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승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주신 것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동을 걸고 가보죠. 약간 시동 거는 느낌이 생각보다 저는 소리가 이렇게 먹먹하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요? 아, 약간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이 공진음이라 그러나요? 네. 그 웅하는 그 느낌. 약간 그 울림이 있어요. 근데 시동 딱 켰을 때 뭐 시트나 이런 데 오는 진동은 거의 없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확실히 그 트레일블레이저랑 거의 배기량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통수가 달라서 그런지 좀 더 이런 부드럽죠? 진동들이 조금 덜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일단 아직 출발은 안 했고요. 이건 4기통인가요? 네, 이거는 4기통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3기통이고요. 1300 몇십 cc인가요? 1322cc였나요?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랑 CC로는 9cc 네. 차이가 나고, 정말 얼마 차이 안 나요. 기통수 정도만 차이가 나고. 지금 아, 근데 얘는 4기통? 트레일블레이저는 얘는 3기통인 거죠. 3기통. 그렇죠. 네. 근데 확실히 그 기통수 차이에서 오는 진동의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일단 제가 트레일블레이저를 또 최근에 시승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느꼈던 느낌? 딱 시동을 걸었을 때라던가 정차 시에는 확실히 진동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차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고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진동이 없어지고 되게 정숙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일단 정차 시랑 이런 공회전 시에도 조금 진동이 적다는 게 딱 느껴지네요. 그렇죠. 뭔가 엔진음은 들어오긴 하지만 네.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차에 들어오는 진동은 굉장히 적은 편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출발할까요? 네. 괜찮으세요? 어디 안전벨트 가요, 근데 매셨죠? 저희 오늘 원래 시승 코스는 양평 힐하우스인데 저희는
이제 답변도 드려야 하고 멈춰서 하니까 여기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미사 조정 경기장 공원에 가서 네 거기서 또 나머지 답변을 드리죠. 카리브 TV님이 썬루프는 없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이 차는 현재 트림 설명을 먼저 하자면 지금 이 차는 TC260 모델의 가장 최상위 트림인 RE 시그니처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썬루프 빼고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에는 썬루프가 없습니다. 저도 댓글을 보고 싶다. 제가 옆에서 댓글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전에 질문 달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네. 거기에 올린 질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댓글로도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좀 네. 질문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쭉 출발하죠. 이렇게 라이브인데 이렇게 딱 화면 전환도 탁탁 되는 게 아주 앞에 모터리움 편집장님이 지나가십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실 것 같은데. 우리 찬조 출연 좀 해주려고. 안녕하세요. 지금 뭐 찍고 있어? 네, 라이브 예. 중이에요. 혜연 기자 또 출연 좀 해줘. 네, 여기. 출연 누구셔? 지금 감독이야? 모터리엄 박기돈 편집장님이랑 박혜영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난리 났어 양쪽에. 전 출발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는데? 어디로 나가죠? 출구로. 맞다, 출구로 나가는 거였지. 제가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어디가 출구예요? 나가는 길이 출구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왼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못 여는데. 바로 나가실 거예요? 네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어디가 출구예요? 원래는 뒤쪽으로 나가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에게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뒷자리 승차감 여쭤보신 분도 있고 해서 확실히 뒷좌석 승차감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은 게 네. 뒤쪽에 들어간 서스펜션이 이제 어떤 서스펜션인가에 따라서 승차이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물어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300m 좌회전입니다. 이따가 좀 달려본 후에 이다혜 기자가 뒷좌석 승차감에 대해서 말을 뒷자리 승차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 예쁘게 마무리해 주세요. 되게 못하네. 주재석 닮은 것 같긴 한데. 먼저 지나가세요. 라이브 때는 매너가 아주 좋아요. 아니요, 원래 좋습니다. 매너가 좋스야. 일단 기억나는 질문을 이 소리를 죽여볼까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아까 영상을 올렸었던 그 질문 관련된 질문 남겨달라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질문들이 있었냐면은 좀 전에 봤었던 그 차량이 어떤 색이냐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의 색깔도 동일한 클라우드 화이트 색상이에요. 펄 들어간. 펄 들어간.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영상에 등장했던 차량의 색상이 솔리드 화이트가 아니라 클라우드 펄 색상입니다. 네, 그 펄 색상을 추가하면 이제 15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이 XM3에 들어가는 색상 중에 가장 비싼 색이죠. 그쵸. 근데 확실히 그 시그니처 색상이어서 그런지 이 색깔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보기에도. 지금 생각나는 질문에 그냥 제가 답을 해보자면 일단 코나랑 비교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올라탈 때 그러니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코나와 비교해서 이 시팅 타고 포지션. 내릴 때 탑승할 때의 그 높이, 그러니까 타고 내릴 때 편하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코나보다는 탈 때 조금 높아요.
그래서 탈 때 그러니까 다리를 조금 더 올린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뭐 여성들이 타고 내기에 너무 불편할 정도로 이 차가 높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작은 어쨌든 그 소형 SUV급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의 최저 지상고, 이 바닥 높이가 높아요. 동급 차 중에 가장 높은 최저 지상고를 가지고 있어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양은 좀 많습니다. 근데 막상 엉덩이가 닿는 부분, 이 시팅 포지션에 엉덩이가 닿는 부분의 높이는 또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 운전 자세는 일반적인 SUV랑은 조금 달라요. 네,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이제 가장 낮게 시팅 포지션이 이렇게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저희 보통 타는 SM6 정도처럼 약간 세단을 타는 느낌만큼이나 이 시트 포지션이 좀 낮춰져 있다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운전 자세 맞추려면 또 올리잖아요. 네. 그때 그 조절 범위가 엄청 커요. 그래서 세단이 좀 낮다 싶으시면은 시트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SUV를 타시는 분들 중에 높은 시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네. 그 SUV 특유의. 맞아요.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는 말한 것처럼 세단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상당히 높이 올렸을 경우에는 또 그 SUV 같은 시야도 또 네. 확보는 돼요. 네. 높이가.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운전 자세가 세단과 SUV 그 어느 중간에 있는 그렇죠. 느낌입니다. 딱 이 차의 외관에서도 드러나는 성격이 네. 시팅 포지션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저희가 르노 삼성의 SM6 굉장히 많이 탔잖아요. 네. 시승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때 멀리까지 갔다 오셨죠? 그쵸. 기사 식당도 다녀오고 굉장히 많은 시승을 했었는데 그 SM6 탔을 때 그런 계기판의 위치나 운전대 위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뭐 SUV를 탔을 때 그런 갑자기 껑충한 느낌이라던가 이런 거는 많이 없는 느낌입니다. 오른쪽 도로입니다. 그러면은 시팅 포지션 말고 시야는 어떠세요? 시야는 지금까지는 괜찮은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 차가 보닛이 좀 이렇게 동그랗게 솟아올라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을 올리고 자세를 잡아도 이 보닛이 좀 이렇게 올라와서 시야를 약간 이렇게 막는 느낌은 있긴 있어요. 이 좌우 시야는 어떠세요? 필러 쪽. 필러 쪽 시야는 A필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얇습니다. 그리고 많이 깎여져 있어요. 그래서 시야에 방해된다거나 이런 느낌은 거의 없고요. 제가 느낀 바는 이 조수석에서 느끼는 시야가 일반적인 SUV에 비해서는 위아래 시야가 좀 좁은 느낌? 맞아요. 네,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 위쪽이 되게 많이 여기로 가나요? 아니죠? 직진. 위쪽에 되게 많이 내려와 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가 되게 올라와 있어서인가 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맞아요. 높이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쿠페형 SUV라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SUV형 세단이라고 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예전에 볼보에서도 좀 이런 비슷한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크로스컨트리. 네, 크로스컨트리. 그 S60 크로스컨트리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어서 네. 정말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새로운 카테고리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이제 르노 삼성 차 측에서는 이 차를 소형 SUV나 준중형 세단을 생각했을 때 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차다라고 하지만 그 어느 것과도 겹치는 카테고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르노 삼성차만의 되게 독보적인 세그먼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저는 이런 대중 브랜드에서 쿠페형 SUV는 처음이니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흥미로운 점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쿠페형 SUV가 이미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 뭐 가령 BMW라던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기본형 SUV 모델이 있고 네. 그거에 쿠페형 모델이 그렇죠. 따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차는 그게 아니라 오로지 이 모델만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그 점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케팅이라던가 어떤 판매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산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충분한 시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이제 출시를 했을 텐데 좀 지켜보고 싶어요. 어떻게 흘러가나 이 시장이. 어찌됐든 처음 등장한 카테고리니까.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SM3 이제 단종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뭔가 좀 잘 팔릴 만한 차를 만든 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안으로. 네. SM3에 대안으로. 그쵸.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진짜. 지금. 어디로 가? 종합운동장. 반말했어요. 자, 그럼 다시 제가 댓글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 자, 시트가 볼보 느낌 나네요. 1열 시트. 오, 그렇죠. 이 얘기 저희가 한번 했었어요. 아까 전에 전부 다 타서 리뷰를 조금씩 해봤는데 이 시트 헤드레스트 부분이 볼보와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고 딱 이렇게 이 곡선져 있는 네. 모양이 딱 볼보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진짜. 보통 르노 삼성차의 차를 타면은 헤드레스트 되게 두툼하잖아요. 네. 앞뒤 자석 할 것 없이. 그렇죠. 근데 이 차는 조금 다르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트 관련해서 두 종류님이 착자감 어떠냐고 여쭤봐 주셨어요. 착좌감은 시트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몸을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볼륨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지지대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탁 잡아준다는 느낌은 사실 없어요. 그렇게 크게. 그렇지만 이런 느낌들은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네, 불편한 느낌은 전혀 없고. 네. 그리고 되게 고급감에 신경 썼다고 느껴지는 게 요 위쪽 있잖아요. 어깨 네, 닿는 어깨 부분. 그 부분을 약간 알칸타라 알칸타라 느낌 같은 나게 느낌. 네. 네. 그런 소재로 마감을 해놔서 확실히 소재 쪽에서도 신경을 네. 많이 쓴 게 티가 나요. 그래서 무엇보다 봤을 때 네. 고급감이 좋아요. 맞아요. 봤을 때 만지면은 조금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거는 어찌됐든 E급 차량에서는 사실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게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마감도 좋고 그런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재질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차에 쭉 이런 소재들이나 이런 버튼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되게 고급감에 신경 쓰기 위해 강약 조절을 확실하게 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신경을 쓸 때는 확 힘을 네. 주고 네. 힘을 뺄 때는 확 빼고. 너무 빡 빠지는 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가격대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허용할 만한 수준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뒷좌석에 이게 쿠페형이라서 머리 닿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이 계신데 제 키가 182거든요. 그리고 지금 엉덩이를 바짝 붙여서 앉은 편이에요. 네. 그랬는데 머리카락 정도? 이 정도 간격이 남아요, 위에가 오히려. 그래서 아마 이 차 타고 뒤에 머리가 닿는 분은 허리가 굉장히 긴 분, 그리고 키가 큰 분, 이런 분들 아니면은 거의 닿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이런 디자인에 굉장히 제일 이 차에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고, 두 번째는 트렁크였는데 트렁크는 나중에 이제 얘기해 드리고요. 그리고 뒷좌석 아직까지 승차감 좋아요.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는 이 차의 출력이 가장 궁금하다 이렇게 여쭤봐 네. 주셨어요. 지금 이 차의 출력이 152마력이죠. 네. 그리고 토크가 26이 되고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좀 전에 비교했었던 그 트레일블레이저, 왜냐면 네. CC가 겹치기 때문에 물론 기통수는 차이가 나지만은 네. 마력에 있어서는 이 차가 조금 낮고 네. 토크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죠. 네,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 크게 의미가 있는 정도의 수치는 수치 차이는 아니고. 운전하면서 직접 몸소 느껴질 만한 그렇죠. 차이는 아니고 네.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좀 뚫린 길이 나오면은 네. 가속감 같은 것도 한번 네.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 패널이 꽉 차나요? 라고 여쭤봐 주신 분이 있어요. 저는 이 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내비입니다. 사실 수입차나 이런 긴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차더라도 내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있으나 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차에는 T맵이 들어가 있어요, 아예. 네.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3열
1년간은 이제 이 T맵을 무료로 이제 업데이트도 되고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기요금처럼 이렇게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 뭐라 그러죠? USB라고 유심. 하나요? 유심. 네, 유심실. USB 뭐야? USB 예전에 SUV라고 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유심칩이 들어가 있어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쭤봐 주신 게 이 네. 크기에 전부 다 액정이냐, 그러니까 이 스크린이냐, 요거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만큼 베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어떤 스크린이든 이렇게 베젤은 있는데 이 화면 자체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가로로 긴 형태의 네. 스크린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점은 내비를 사용을 할 때 차의 방향은 앞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얘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효과적인 표시가 돼요. 좌우로 긴 거보다는 이렇게 위아래로 기니까 더 앞이 많이 보여요. 앞이. 전 그게 좋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쓸 때 이렇게 세로로 쓰잖아요. 그리고 두종류님이 예전 차 내비는 진짜 갈비지였대. 갈비지 뭐 갈비지. 갈비지 뭔가 어감이 맛있어 보이는데 갈비 같기도 하고 비지 같기도 갈비지. 하고. 맞아요. 갈비지였는데 지금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차에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만약에 3개를 꼽아라 했을 때 탑에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내비입니다.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T맵을 써서 그런지 지금 너무 편안하게 잘 쓰고 있고 맞아, 팀의 매호가. 네, 저 T맵만 쓰는데 이런 검색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순서? 이런 것들 모두 그 핸드폰으로 쓸 때와 모두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T맵은 내장 T맵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핸드폰을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검색만 해서도 T맵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랑은 별개인 네. 기능인 거죠. 네. 근데 이거 통신사는 KT라면서요. 맞아요. 이게 되게 독특한 게 통신사는 KT인데 SK T맵을 써요. 상생하는 대통합을 이룬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진짜 편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응성도 좋고 네. 선명하기도 진짜 선명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폰트들이 되게 큼직큼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샌드페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크기도 크고 안에 들어가 있는 폰트 크기도 큰데 앞에 이제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게 지금 계기판 형식이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계기판 모드를 켰을 때는 폰트가 약간 작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눈이 그래도 렌즈 껴가지고 되게 잘 보이는 제가 타도 좀 작다고 느껴지는 정도인데 이게 눈이 잘 안 보이시거나 맞아요. 40대 노안온 사람. 그쵸? 불편함을 근데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40대도 같아요. 노안이 오나요? 내가 좀 이렇게 얼리어답터요. 적응이 빠르시는 느낌인데. 근데 이게 지금 화면에 네. 각도가 좀 안 나와서 아쉽긴 한데 네. 진짜로 스포츠 모드일 때는 폰트가 네. 이거는 괜찮잖아요. 가운데 이제 딱 속도 보여주고 네. 그 RPM 게이지를 크게 보여줘서 지금은 RPM 게이지만 떠 있죠, 스포츠 네. 모드에서는. 근데 이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가령 에코 모드 말고 계기판에서 레귤러 모드.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이렇게 딱 기본 모드로 바뀌면 네. 이 숫자들이 좀 너무 작다는 느낌이 있어요. 전면 클러스터 한번 볼게요. 네. 카메라로. 보시면 확실히 이 숫자들이 좀 다른 차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작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전면 클러스터가 전부 다 디지털로 돼 있는데 네. 이게 그림이 바뀌죠. 그리고 근데 이게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있어요. 그쵸. 제일 네. 많이 나와 있는 차가 그랜저, 신형 그랜저였다면은 네. 이거는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각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원래 르노 삼성차의 SM6나 QM6에 있던 계기판과 거의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죠. 네. 그냥 단지 디지털로 바뀌고 했다는 거, 화면 구성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 영철 기자 모드 좀 한번 바꿔줄래요? 네, 제가 모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바뀌게. 네. 지금 현재 레귤러 모드고 이게 스포츠 모드예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 이제 정 가운데에 RPM 게이지 그리고 속도를 그냥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도 있거든요. 에코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에코 모드. 에코는 RPM 게이지조차 보여주지 않네요. 속도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정님 코나 유저였나 맞다면 비교시 어떤지 올게 왔어요. 그렇죠. 저 출근할 때 그래서 코나 타고 왔거든요. 오늘 여기 올 때. 근데 사실 비교는 크게 비교하기가 주행에선 좀 어려운 게 제가 타고 있는 코나는 1.6 디젤이고 얘는 이제 1.3 터보 가솔린 모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승차감이나 이런 운전 감각이나 모든 것들, 소음부터 모든 것들이 정말 달라요. 그 차와 1대1로 성격도 비교하기는 너무 다르고. 조금 네. 힘들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사양들이나 차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핸들 뭐 크기는 그러면 비교했을 때 어때요? 코나랑 비교. 핸들 크기는 좀 비슷합니다. 코나랑. 코나도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 잡았을 때 두께감 같은 건 네. 어떤가요? 그것도 두께감도 비슷하고요. 비슷해요. 왜냐면 제 거는 사실 이 가죽 스티어링 휠 아니라 진짜 그 손실해본 플라스틱이에요. 아, 네, 그래서 더 얇은 것도 있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얘가 조금 더 잡았을 때 두꺼운 느낌은 있죠. 아무래도 지금 가죽으로 쓰여 있으니까. 그렇죠. 이 스티어링 휠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제가 보이는 게 패들 시프트가 보이는데 네. 전 트림에 저 패들 시프트가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이 그것도 차에 저는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소형 SUV, 그러니까 중소형 정도의 SUV에서 이런 게 다 기본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하는 사양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달 시프트를 비롯해서 아까 전에 출발할 때 봤지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런 것들 사실 소형 SUV에서는 기본으로 사실 들어가 있진 않고 옵션이나 아예 없거나 한데 그렇게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창문 여는 거 있잖아요. 원터치로. 전부 다 네 자리. 네 자리 모두가 기본으로 원터치로 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능이 진짜 필요해요. 이건 진짜 개이득이에요. 있으면. 개이득. 진짜로 그래요. 왜냐면은 그 티켓 뽑거나 그럴 때 네.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정말 유용하고 있다가 있는 차들이 사실 많이 타볼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있다 없으면은 또 엄청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저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제 코나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예요. 코나에는 앞좌석에만 이제 원터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운전석에.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올라가는 것만 원터치고 아니다 내려가는 것만 원터치고 올라갈 땐 계속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게 주차장에서 좀 마이 갓. 힘들죠. 톨게이트나. 그래서 저는 이 패드 시프트를 얘기를 했을 때 이 차에 들어가 있는 변속기도 또 마음에 들어요. 7단 DCT. 네, 7단 DCT 게트락사에 네. 7단 습식 DCT가 들어가요. 네. 오, 그래서 저는 와. 그게 뭔가 들어갔을 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아르카나? 네. 그거와 거기에도 근데 그게 들어가 있긴 하죠. 7단 DCT. 근데 저는 이 SM류 차를 탈 때 CVT가 원래 들어가는 차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거만 생각을 하다가 네. 뭔가 7단 DCT를 넣어준다는 걸 보고 좋은 거예요, 너무나. 그 르노 삼성 차에 거의 다 CVT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다른 회사에서는 CVT도 있고 이제 DCT도 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삼성에서는 CVT를 많이 주력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이걸 넣어주니까 네. 저는 그것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7단 DCT도 1.3 모델에만 들어가고 1.6 모델에는 CVT가 들어갑니다. 그 1.4, 그러니까 사전 계약이 지금까지 얘가 5,000대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1.3 모델이 거의 85%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최상위 트림을 선택한 사람이 8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신 거죠. 사전 계약에서. 그리고 지금 투싼이랑 크기 비교가 어떻게 되냐 여쭤보신 분도 있는데 이 차가 진짜 커요. 전장이랑 커요. 전장이랑 휠 베이스가 투싼보다 큽니다. 근데 다른 부분 뭐 전폭 그다음에 전고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투싼보다는 작아요.
근데 휠베이스가 실내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투싼보다도 큰 거는 조금 인상 깊잖아요. 네, 인상 깊은 그쵸. 부분이죠. 근데 뭐 현대기아차의 그런 패키징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맞아요. 수치로 좀 작더라도 이 실내 실제 공간을 앉아보면은 뽑아내는 네, 게 그 차이가 되게 크긴 하잖아요. 뽑아내서. 이 차는 어떨지 좀 이따 내려서 한번 2열석에 직접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있나요? 지금 그러면은 네. 이 차에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 네.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지해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탈을 방지하긴 그렇죠.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차가 가다가 차선을 이탈할 것 같으면 안쪽으로 넣어주고 그렇지만 중앙에 유지시켜주는 기능은 없는 거죠. 차선 유지 보조를 제가 켰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은 운전대 왼쪽에 버튼을 누르면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놨어요. 이 지금 XM3에 들어가 있는 버튼들이 되게 사용성이 좋은 게 그냥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기 쉽게 손가락을 대어서 누르기 쉽도록. 토글 버튼 형식이라고 네. 하죠. 지금 이 스크린 외에 물리 버튼을 만들어 놓은 게 되게 저는 고마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터치 스크린으로 요새 다 통합을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 넣으면 원가 절감이 된단 말이죠. 왜냐면 이 스위치 하나하나 뽑는 게 다 원가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이 이런 물리 버튼보다 훨씬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 제품이었다면은 이제는 이 터치 스크린을 만드는 게 이런 물리 버튼을 뽑는 것보다 더 싸진 시점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스크린 안으로 버튼들을 다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원가 절감 많이 하는데 이 물리 버튼이 있으면 운전을 하면서 조작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훨씬 편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네. 눌렀을 때 느낌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조작하기는 그럼요. 쉽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고마운 배려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공조장치가 있는데 이 공조장치 컨트롤의 형태는 동그란 노브가 있고 이 안쪽에 동그란 액정을 사용을 해서 그 안쪽에 정보들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세련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게 마음에 너무나 드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이 노브, 이 돌아가는 쫀득쫀득한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 느낌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급스럽고 아니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버튼마다도.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바로 아래쪽에 비상등이나 이런 버튼들은 약간 헐거운 느낌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공조장치 다이얼이나 또 이 창문을 여닫는 이 버튼들 있죠.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되게 쫀쫀하고 조작하는 느낌이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계기판의 빛 반사나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뭔가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없나 여쭤보신 분이 있거든요. 계기판 지금 사실 빛이 어디 많이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받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계기판이 안쪽으로 쑥. 네, 그래서 빛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확실히 이거 여쭤봐 주신 분이 있는데, 지금 다정 기자님 코나에 들어가는 네. 변속기가 DCT가 들어가요. 맞아요. 7단 DCT. 7단 DCT가 들어가죠. 네. 그거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네. 꿀렁거리는 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심합니다. 특히나 정차했을 때라던가 저속에서 출발하거나 그럴 네. 때 그거를 한번 지금 마침 딱 정차를 했는데 네. 조금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제 코나 매일 얘기할 때마다 살짝 안 좋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코나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코나의 꿀렁거림이 생각보다 많이 심해요. 그래서 저속에서나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이럴 때 갑자기 출발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변속의 충격이나 이질감이 굉장히 없는 느낌이라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네. 꼭 DCT 아닌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 차를 타고 약간 DCT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기술이 되게 좋아져서 DCT도 부드러워졌다고 했는데 내 차는 왜 이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물론 짧은 시간 타봤지만 지금 탄 XM3는
이런 변속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느낌입니다. 뒷자리를 물어주시는 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역할을 주셨어요. 네. 네, 뒤에가 지금 여기까지 타고 오는데 그냥 평소처럼 이다정 기자가 그렇게 막 세게 운전하지는 않았으니까 네. 평소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운전했는데 뒷자리가 약간의 떨림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다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살짝 차가 높구나 정도의 느낌은 드는데 이게 토션빙 구조라서 굉장히 지금 이런 지하도에 이렇게 도로 이어지는 데 지나갈 때 통통통통 튄다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차가 좀 높은 느낌은 있어요. 뒷자리 굉장히 편한데요.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지금 앞에 다정 기자가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거의 그랜저급은 아니고 한 소나타 정도? 그렇죠. 네, 근데 그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요거는 이따가 저도 한번 앉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다정 기자의 시팅 포지션이 워낙에 타이트한 맞아요. 포지션이라 기준으로만 할 그쵸. 수가 없어요. 네. 제 포지션은. 죄송합니다. 좀 돌아가겠습니다. 경기장을 지나쳤어. 경기장을 지나친 내비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길을 놓치면 팀앱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 팀앱이 조금 반응이 좀 느려지긴 했는데 그게 휴대폰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점 연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라 길 찾고 연비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썬루프가 없는데 답답하거나 그런 거 절로 갔어야 되는데. 두 번째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썬루프 제가- 없는데 답답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라고 물어봐 주신 분이 있어요. 이건 저는 사실 뒷좌석에서 좀 뒤에 썬루프 있는 게 물어봐야 좋아요. 해요. 그쵸. 왜 시승차에 썬루프를 안 넣는 거야? 르노 삼성. 근데 저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썬루프 없는 거를 옹호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차가. 천장에 굴곡? 네, 이 천장에 보면은 엣지를 하나 잡아놨어요. 근데 이 앞쪽 본닛에서 시작하는 그 엣지가 천장까지 시각적으로 이어지는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경 많이 썼다는 느낌이죠.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쓴 차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이 루프까지 신경 쓴 차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 차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썬루프 옵션을 적용을 하면은 그 부분이 달라질 거예요. 그냥 평평한 루프에 썬루프가 장착이 될 텐데 그거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썬루프가 있으면. 근데 뒷좌석 사람들의 좀 개방감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쿠페형이다 보니까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뒷자리에서는 개방감이 확보가 될 겁니다. 썬루프 옵션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이 차가 또 방음 대책을 되게 열심히 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하부에 풀 언더커버를 언더커버로. 쳐가지고 이제 밑에서 심지어 돌 튀는 것까지 좀 소리를 막아줬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이 언더커버는 물론 말씀을 이제 돌 튀는 것까지 커버를 해준다라고 말씀하셨겠지만은 네. 언더커버의 가장 큰 이점은 아마도 풍절일 거예요. 풍절. 그러니까 풍절음을 차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언더커버는 아래쪽에 바람이 와류가 많이 생기니까. 사실 조금 달려봐야 그 차이를 더 크게 알 수 있을 텐데 뭐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조용한 편입니다. 근데 약간 이게 모든 것 다 조용한데 엔진음이 살짝 우웅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귀를 좀 먹먹하게 하는 듯한 음이. 공명음이 있어요. 모드 바꾸면 계기판에 내비 나오나요? 이게 앞쪽에 이 클러스터에 내비를 표시할 수 있나 그거를 여쭤봐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내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모드를 바꿔서 얘가 내비가 뜨는 게 아니고 아마 여기서 아까 엄지손가락으로 하면 돼요. 요 설정 오른손 네. 엄지로 됐다. 이렇게. 지금 네, 이렇게 하면은 그 팀의 화면이 약간 이제 간략하게 해서
가운데 계기판에 뜹니다. 아, 근데 글자가 너무 작아. 되게 미니멀하다. 되게- 방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글자가 더 작아지네요. 그쵸?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차라리 그쵸. 이렇게 내비를 띄우면 옆에를 조금 더 아예 없애거나 간략하게 해서 나타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이 클러스터의 그래픽이 작아진다고 해서 폰트의 그래픽까지 같이 작아질 필요는 없거든요. 네. 눈이 조화를 되게 좋은 사람들이 한 거야. 우리 노안들을 고려해주지 않았어. 아하. 그게 좀 20대 아쉽네요. 초반 여동생 차량 구매하려고 하시는데 네. 주차 시 어라운드 뷰가 있나요? 이 이렇게- 차는 네. 여러 가지 주차 보조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직각 주차, 평행 주차, 그리고 사선 주차 이런 걸 할 때 좀 이따 내려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 주차를 보조하는 그런 시스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메뉴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서라운드 뷰는 없는데 네. 주차 서라운드 360도 센서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후방 경보 이런 것들은 아마 해줄 거예요. 결론은 어라운드 뷰 없는 거예요? 어라운드 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기죠? 차가 생각보다 단단하네. 그쵸. 그리고 이 아까 전에 이런 아주 자잘한 요철이나 그 도로의 이음매 부분을 지날 때 좀 이렇게 단단하게 넘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드러운 차는 아닌 듯 합니다. 자, 생방송에 카드 나갑니다. 주차비. 이거 못 내리잖아요. 조금만 내려서 내. 이렇게요? 아, 내가 낼까? 지금 조용히 카드를 건네. 이 자동 주차도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보조인 건가요? 주신 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곧 주차장에 들어가거든요. 주차장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서 보조. 네, 한번 다 확인을 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이거 방음 되게 좋네. 네. 되게 조용해요. 우와, 지금 이거 열었을 때 하고 오. 그리고 바닥도 확실히 조용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원터치야. 딱 올리는 것도 원터치. 딱 동급 최초라는 건가? 네, 동급 최초. 동급 최초라고 이제 광고할 때 좀 웃기긴 했거든요. 원터치 이랬는데 그치. 생각해보니까 되게 유용해요, 이 기능. 지금 안재영 님이 전동식 테일게이트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차에는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동 방식이고 이 급의 차량에서는 대체적으로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뭐 코나도 그렇고 네. 셀토스도 그런데 트레일블레이저는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소형 SUV들을 보면 각자 남이 없는 거 한 가지씩은 조금씩 가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경쟁력을 가지려고 우리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전문 용어로 몰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씩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정차했다 출발할 때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차가 많아. 온 날인가? 열 재는 거 아니에요? 단단하네. 단단하네. 또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나요? 발열 검사. 그렇구나. 이제 급하게 또 마스크를 이렇게 해야 되는 느낌인가? 발열 검사하는데 마스크. 뒷자리 물어보시는 분이 또 계신데요. 나단 김님. 근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중형 세단 같은 거하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바닥 시트가 좀 짧아요. 그래서 이 허벅지를 절반 정도만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런데 어차피 굉장히 큰 차라서 넓게 앉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면은 뒤에 앉는데 큰 불편함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2열석이 제일 궁금해가지고 2열석에 앉았을 때 놀랐던 점이 머리 공간 그리고 저도. 이 폭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공간이 검사하시네? 검사를 하고 지금 체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코로나가 만든
그러게. 풍경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열 검사를 마치고 자리를 잡으러 열 가겠습니다. 모두 정상이에요. 다른 질문들도 없네요. 지금 실내 공간의 넓이가 네. 국산 차종 중에서 어떤 차종이랑 비슷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뭐 무릎 공간이나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코나 티볼리보다는 얘가 확실히 크고요. 그리고 셀토스보다는 살짝 작습니다. 무릎 공간이. 이게 좀 뜬금없는 비교일 수 있는데 네. 제가 타는 게 2008년식 인피니티 G37이라는 스포츠 세단인데 그게 가로폭은 좁은데 앞뒤 길이가 휠베이스가 굉장히 긴 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독특한 모양이 생겼는데 옆으로는 넓지 않지만 앞뒤 간격이 꽤 넓어서 의외로 걔는 근데 엔진룸에 많이 배려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앞바퀴 굴림 방식이다 보니까 이 그 옆에 폭을 그렇게 넓게 하지 않으면서 앞뒤 간격을 확보해서 실내 공간을 확보한 거, 요거 되게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멀리 있진 않은데 앞뒤는 꽤 여유가 있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요런 차가 니로의 트렁크 좀 큰 느낌?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인상적이요. 네, 저희는 이제 여기 미사리 경정공원에 왔고요. 저희 가끔 시승기 찍으러 여기 오는데 여기 주차장에 이제 좀 세워놓고 네. 밖에도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아까 좀 자세히 못 보여드렸던 계기판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반포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연비가 지금 얼마나 나왔는지 네.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예정이에요. 주차장 원하시는데 세워드리겠습니다. 저 끝으로 갈까? 네. 지금 이 차의 공인 연비는 13.2 km/L거든요. 지금 18인치 기준으로. 네. 근데 지금 주행하고 나서의 연비는 출발지에서 여기까지의 연비가 10.6이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주행하면서 계속 그 순간순간 연비는 계속 바뀌네요. 지금 저희가 올 때 물론 고속 주행을 하는 구간이었는데 차들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밟으면서 오는 그 구간은 갈까요? 많지 네, 않았거든요. 들어갑시다. 그래서 연비가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연비가 분명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차 강조했던 게 동급의 차량들에 비해서 연료 효율 연비가 좋다는 거였잖아요. 한가운데다 세워주십시오. 자, 후방 카메라 나옵니다. 근데 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좀 아쉬워요. 이게 누래. 이게 뉴 밀레니엄 시절에 느껴지던 그런 화질이거든요. 옛날 생각나는 컬러네. 네. 그렇죠. 근데 주차 유도선은 좀 확실하게 나타나네요. 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이제 마이크를 떼고 옵션 정보. 이 차 지금 풀옵션을 맞고요. 단 한 가지 이 위에 썬루프 옵션이 빠진 풀옵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차에는 대부분 모든 이제 이 차에서 제공하는 ADAS 운전보조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리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내려서 이제 설명을 해도 돼요? 네. 네네. 그러면은 이런 오디오 질의응답을 시작됐어요. 보면서 계속해서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점 시청하시는 분이 늘어나면서 막 질문들이 짜자자자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콘솔 박스 슬라이딩 됩니다. 지금 이 콘솔 박스 슬라이딩이 되고, 보이시죠?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는 형태고,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크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수납 공간이 공간은 크지 않고 그렇게 크진 않아요. 거의 그 캡처 수준의 수납 공간이에요. 맞아요. 딱 네. 그거고. 근데 깊기는 깊어요. 근데 프렘3 수준. 네, 네모난 이런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또 강조한 게 이 수납 공간 외에 요 컵홀더 커졌다고 관계자분께서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이런 프랑스 차에
이런 큰 컵홀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 사람들에게 이걸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컵홀더에 굉장히 박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차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개발하고 디자인한 만큼 이런 한국 사람들에 더 맞는 그런 맞춤 디자인을 한 거겠죠? 그래서 컵홀더가 굉장히 커다랗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수납 공간 외에도 뭐 포켓이나 도어 포켓이나 여기 글로우 박스 이런 부분들에 모두 수납 공간이 넉넉한 편입니다. 자, 그럼 아까 연비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아까 전에 방금 오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종 연비가 10.5km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차의 복합 연비가 13.2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짧게 운전을 해봤고 또 도로 환경도 너무 제한적인 곳에서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뭐 기본 연비보다 낮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순간 연비도 여기선 보여주더라고요. 오른쪽 화면에. 근데 지금 운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비는 뭐 셀토스나 이런 1.6 가솔린을 가진 다른 소형 SUV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차를 타시면서 뭐 답답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가속감에서. 물론 확 가속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저는 지금 저속에서 이렇게 딱 나가는 느낌밖에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 그것만 말씀드리면 저속에서 나가는 데에는 울컥임이나 이런 거 없어서 어쨌든 되게 부드러웠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차가 뭐 달리려고 하는 차는 아니고 도심에서 많이 타도록 만들어진 SUV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도심에서는 정차했다가 출발하고 저속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 많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되게 부드럽게 나간다. 되게 승차감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랑 멀리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여기 차에서 내려서 밖에 한번 살짝 보고 그리고 실내 지금 설명할 거 더 있을까요? 실내를 보자면 실내 볼 수 있는 건 여기서 요 카메라로 좀 네, 이쪽 또 한 보고. 가지 인상적인 게 있다면은 이 기어 레버의 위치. 그러니까 다른 차들에 비해서 얘가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운전자 중심의 디자인이다. 아까 영철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보시면 요만큼 올라와 있어서 딱 손을 뻗었을 때 제일 최적의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모든 배치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딱 손에 제일 적합한 위치에 배치를 해놨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요 앞에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스티어링 휠 조정. 이 스티어링 휠 조정은 상하뿐만 아니라 앞뒤로도 돼요. 텔레스코픽도 가능한 위아래 그런 이렇게. 네, 그렇게 스티어링 휠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수석 전면에 보스라고 써 있는데 스피커가 달려 있나요? 맞아요. 보스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있어야 스피커 9개가 달린 이제 프리미엄 스피커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아까 들어보니까 음질 꽤 괜찮던데요? 네. 저희 다 막기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해요. 사실 네. 저도 음향에 대해서 정확한 귀를 가지고 있진 않아서. 근데 뭐 귀에 거슬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멋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음향이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음악을 들었을 때에는 저작권에 걸리는 음악이라서 그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은 그거를 체감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보통 그런 스피커들 있잖아요. 그냥 얇게 막 하나가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스피커들이 있는데 지금 이 차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입체적이었어요. 뭔가 좀 공간감도 있었고 입체적인 그런 소리에 이렇게 층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좋다는 얘기네요. 네, 좋은 얘기입니다. 네, 좋았습니다. 좋다는 얘기네. 네, 깜짝 놀랐네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통풍 시트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에는 지금 열선 통풍 시트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버튼 이렇게 하나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눌러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운전석에서 열선이나 통풍을 켜고 싶다 하면은 여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2단계로 조절이 할 수 있네요.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죠? 지금 통풍 시트? 통풍 시트 소리구나 이게. 네. 통풍 시트가 바람 솔솔. 지금 땀 났는데 시원하네요 아주.
풀옵션 기준 2,700 얼마였죠 아까? 네, 지금 이 차가 2,71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썬루프 빠진 거. 빠진 가격이 네, 그렇죠. 썬루프 빠진 가격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차가 요즘 또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해서 많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2,700이고 실제 가격을 보면 2,900 정도 된다고 해요, 풀옵션이. 근데 이제 개별 소비세 적용하면 2,700.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 약 2,7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정영철 기자가 재밌는 걸 찾았는데 저 전면에 에어벤트 있는데 디자인을 딱 보면은 그게 이 차의 뒷모습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픽이 리어 램프가 이렇게 가고 가운데 이렇게 간 모양이 뒤에 리어 디자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려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래픽을 전반적으로 통일감 있게 사용하는 게 네. 사실 디자인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유치한 디자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예 적용이 안 되고 너무나 중구난방인 차들이 제법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디자인적으로 이런 그래픽의 반복, 그 다음에 어떤 유사한 그 테마라 그러죠, 그거를 사용하는 게 전반적인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요소거든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그 영철 기자 디자인 전공자가 네. 내려서 우리 디자인 한번 보고 예,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가지세요. 마이크를 전달. 지금 차량 뒷면이 보시면은 그 최근에 르노 삼성의 패밀리 룩을 잘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쭉 이어지고 딱 그 르노 삼성의 디자인, 그게 보이시는데 지금 이 그래픽이 방금 전에 봤었던 그 인테리어에도 그대로 그래픽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통일감을 줘서 마감이 좋은 디자인인 거죠. 그러니까 소재만 마감이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인적인 마감이 이 정도면 상당히 실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런 루프라인, 이 차의 특징이죠. 이런 패스트백 스타일의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정말로 세단에 가까워요. 이렇게 띄워놓은 세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 차가 쿠페형 SUV다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정말로 SUV랑 세단의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그런 새로운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이 차는 세단의 소비자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고 SUV의 소비자까지도 이렇게 통합을 해서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휠베이스가 상당히 길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투싼보다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비율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 부분, 이 플라스틱 클래딩이라 그러죠. 이 부분이 앞에서부터 뒤쪽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SUV에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인데 이런 걸로 그 특유의 약간 터프한 분위기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을 라이트 캐쳐라 그러는데 최근에 GV80 보셨잖아요. GV80이 이 라이트 캐쳐를 전체 다 크롬으로 처리하는 되게 과감한 디자인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 차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크롬 트림이 적용된 라이트 캐쳐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이제 앞에서 딱 보면은 잘 보여요. 이 앞에 디자인, 여기도 르노 삼성 패밀리 룩이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 르노 로고, 그 로장주 로고로 바꾸시는 분들 많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딱 이 파팅 라인의 모양 같은 것들이 정확히 그 로장주를 염두에 둔, 어찌됐든 르노 마크를 달고도 팔리는 차기 때문에 모양새가 그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엣지가 가 있어요. 이 엣지. 근데 이 엣지가 이렇게 루프라인, 루프 위까지 연결되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 디자인은 사실 흔치 않은 디자인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멋을 부린 디자인, 멋진 디자인을 이 차에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게 썬루프 옵션이 추가가 되면 아마도 저 루프가 그냥 일반적인 평평한 루프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 그리고 방향 지시등이 좀 전에 이 시퀀셜 타입인가요?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방향 지시등이 이게 새로운 눈곱 스타일 방향 지시등이라고 약간 노란 눈곱이 딱 위치가 그렇죠. 되게 조그만 방향 지시등이 들어와요. 근데 옆에 이 사이드 미러 쪽에도 이렇게 사이드 인디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옆에 가니시가 조그맣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니시에서부터 엣지가 하나 살짝 잡아놓은 이런 모습이고, 보이시는 이 휠은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XM3에는 세 가지 휠이 있어요. 16인치, 17인치, 그 다음에 18인치 이렇게 세 가지 휠이 적용 가능한데,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은 가장 상위 그레이드 18인치 휠이고, 휠 베이스가 긴 차다 보니까 이 휠의 크기에 따라서 차의 어떤 비율이 좀 많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휠, 이 18인치 휠이 차의 전반적인 스탠스를 좋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뒷면에도 방향 지시등이 어떻게 나오죠? 뒷면. 뒷면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요만큼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뒤쪽 이 아래 보이는 이 부분은 실제 배기구는 아니고, 배기구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수도꼭지 타입 배기구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그냥 파츠예요. 네. 그리고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 경우에는 지금 짐이 엄청나게 실려 있어요. 되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장비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장비 케이스가 굉장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넣고 뭐 이쪽에 짐 넣고 해도 뭐 전혀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좀 애매한데, 제일 크대요. 셀토스보다 크대요. 이게 사실 뒤쪽 루프라인이 떨어지는 방식이 패스트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에서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상태는 아래 파티션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이 파티션을 아래로 내리면은 더 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6대4 뒷시트 폴딩도 가능하고, 다만 전동식 테일게이트는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도 로장주 이제 나오겠네요, 이거. 이렇게. 여기 딱 보면은 이 파팅 라인이 정확하게 로장주에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랫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쇠 패널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엠블럼은 이쪽 플라스틱 파츠만 붙어 있습니다, 이 차에. 그래서 요것만 딱 떼면 돼요. 살짝 밑에서 보면은 여기가 떠 있어요. 네, 이렇게. 살짝 떠 있어요, 살짝. 네, 정확히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이거 싹 갈아 끼면. 트렁크를 제대로 보여달라는. 자, 그러면은 이거 일단 짐을 빼서 보여드릴까요? 예산 일이 아닌데. 예. 이거 저희 코너 이름을 호기심 천국으로 바꿔. 자, 이렇게 트렁크가 넓은 공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아래쪽 파티션이 있어요. 이 파티션이 지금 이게 위장막을 이렇게 여기다 넣어놨네요. 이 파티션이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딱 넣으면은 이만큼의 공간을 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언베일 한번 할까? 이게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 정도 깊이입니다. 이 정도 깊이. 큰 아이폰. 네, 이거는 아이폰 11이고요. 이만큼의 깊이를 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파티션을 내리면. 그리고 이 파티션을 이렇게 올리면 평평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평한 공간을 만들면 앞쪽에서 그쪽 여기만 여기 네, 이쪽만
요거는 내리지 말자. 이렇게 6대4로 폴딩이 가능한데 지금 저 화면에 보이시는 오른쪽 부분에는 뭐 장비가 많이 실려 있어서 폴딩은 못하지만은 6대4로 이렇게 폴딩이 가능해서 훨씬 더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차박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분도 꽤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차박에는 그렇게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애초에 이 차가 차박을 하기 위한 차일까요, 과연? 그거를 갑자기 그것이 알고 차박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기 위에 태어났나? 키 좀 보여달래요. 아, 키. 네. 이 키는 이 키 많이 보신 그 키 스타일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께는 이 정도 두께를 하고 있고요. 트렁크 정 누워달래. 알았어 지금.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여기 사이로 그럼 들어가서 누워봐. 근데 여기에 장비가 지금 저희가 너무 많아서 여기 발을 저쪽으로, 발을 저쪽으로. 한번 아유 그래. 유튜브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여. 아이고 이거 뭐. 지금 보면은 제 발은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누웠는데. 너 키 뻥쳤지? 저요? 이거 아까 177인가 그랬는데. 저 180 조금 안 돼요. 그래? 네. 이 트렁크 한 번만 닫아주시겠어요? 머리 괜찮아? 소리 질러. 네.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근데 한 번만 열어주세요. 사람 살려! 아니 지금 보면은 이게 차박을 하기에 애매한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어. 발이 떠요. 발이 뜹니다. 와, 트렁크 들어가는 순간 동시 접촉자가 210명으로 늘었어. 들어가죠. 이거 저희 어머니가 보시고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밥을 해주실 것 같네요. 고생했다며. 이거를 한번 이 바닥을 한 칸을 내려서 짐을 실는 모습을 보고 싶대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그거 근데 이게 단점도 있네. 이게 보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높고 네. 굉장히 높은 데다가 여기가 여기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짐을 이렇게요.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건쳐야 되는 거지. 아니면 들어서 이 안까지 넣어야 되니까 이 노동 작업에서 이 허리가 그쵸.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뭔가 무거운 거 되게 힘겹게 드는 사람들 있죠. 그럼 막 여기 한번 긁고 여기 그쵸. 긁고 이렇게 긁을 이게 수 한 번에 있겠네. 이렇게 탁 싣고 밀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은 좀 아쉬워요. 맞아. 짐을 실어봅시다. 일단 옷들은 좀 이거를 진짜 이 정도. 그다음에 가방들을 쭉. 이거는 펠리컨 161호 케이스라서 이거 고정 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검색해 보시면은 요 크기를 딱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70cm 정도 되는 대형 여행용 캐리어랑 비슷한 크기. 네, 진짜 커요. 트렁크가 진짜 커요. 이게 사실 그 리터로 표시하는 사이즈 있잖아요. 리터로 표시하는 사이즈가 항상 뒤에 사용 공간이랑 1대1로 맞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도 사실 리터는 큰데 쓰기 엄청 불편한 그런 트렁크. 되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나눠놓은. 근데 이 트렁크는 진짜 쓰기 편한, 맞아요. 실제로 쓰기에 좋은 그런 트렁크예요. 그리고 이런 데도 보면은 짜투리 공간도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보관함을 따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여주세요. 여기 보관함. 이쪽 좌우에
자, 또 제가 어디를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 2열석 공간을 확실하게 봐볼까요? 아, 앉아서? 2열은 제가 앉을게요. 그러면은 앞자리를 저한테 한번 맞게 세팅을 해볼까요? 아니면은 다일 기자가 한번 앞자리에 앉아서 기준으로? 세팅을, 예, 가장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마이크 주세요. 아, 예. 오토캐스트 사무실 이사하는 것 같대요. 아. 지금 보고. 저희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사도 곧 가요? 일단은 제가 이제 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 시트 다정 기자가 앉으면은 뒤로 한참 밀어야 돼요. 이거를 전동이네. 이렇게 해야 제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들어온 다음에도 더 내려야 돼요. 제일 바닥까지 내렸고요. 그 다음에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딱 앉고 등은 좀 세우고 스티어링 휠은 좀 당기고 이렇게 하면은 대강 제가 앉는 자세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운전하는 자세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앉으면은 좀 특이한 게 아까도 제가 리뷰할 때 좀 느꼈었는데 SUV하고 세단의 어색한 점들이 좀 겹치는 게 있어요. 세단 같은 경우는 발을 쭉 뻗고 이렇게 운전할 수 있게 여기까지 허벅지까지 다 시트에 붙이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시트가 요렇게는 안 움직이고 요렇게만 위아래만 움직여서 이게 여기를 바짝 붙이기가 힘들어요, 키 큰 사람들은. 근데 이 상태에서 다리를 내리기 위해서 뒤로 시트를 밀게 되면은 핸들이 조금 짧아요. 조금은 아니고 적당한 정도? 딱 되는 정도?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가 있는데 차체가 좀 높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앉은 자세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이런 데들이 좀 올라와 있고, 그래서 포지션이 약간 SUV 같은데 이런 세단의 느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섞여 있어서 그 중간에서 뭐라 그래야 돼? 어중간한 모드? 뭐 어중간한? 진정한 크로스오버. 딱 편한 자세 만들고 난 다음에 알려주시면 제가 뒤에 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요. 요 정도. 차가 갑자기 보통 다운사이징 된 느낌이래요. 작아졌어. 죄송해요. 제가 무게로는 다정 기자 2배라서. 이렇게 해서 제가 앉아서 요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머리 공간은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갈 정도로 넉넉하고요. 제가 요 상태에서 뒷자리로 제가 갈게요. 이거 굉장히 멀다.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발이 그냥은 안 닿죠? 이게 너무 꽤 이게 있어요.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타보면은 아, 높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 상태에서 뒷좌석 보면은 요 정도 공간이 남거든요. 아까 다정 기자가 탔을 때는 저 앞에 시트 레일이 한 이만큼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레일을 거의 끝까지 다 썼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만한 사람이 또 탄다 하면은 요거 조심할 게, 제가 아까도 느꼈는데 머리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숙이고, 요거 봐요. 요거 이게 SM6 같은 차에서도 여기가 옆에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안에 타면은 좀 안락한 느낌을 주고 이렇게 단단하게 보호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반면에 타고 내릴 때 여기가 머리 달 수가 있어요. 엉덩이 잘 붙이고 앉으면은 시트가 닿지는 않아요. 신발도 들어가고요. 시트 제일 아래로 내렸는데 신발이 들어가는 정도, 그리고 주먹 하나가 잘 안 들어가는 정도 이렇게 되고, 가장 중요한 머리 공간, 머리 위 공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게 쿠페형이라고 하는데 꽤 여유가 있어요. 요 왼쪽에는 가까워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닿긴 하지만 꽤 여유가 있는 편이라 의외로 굉장히 큰 공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 이거를 무슨 셀토스 막 이런 차들하고 실내 비교하기는 크기에서는 이게 확실히 좀 시원시원하게 큰 것 같아요. 괜찮네. 그러면은 저한테도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평균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서 나가야 돼. 자, 그러면 또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저는 키가 이제 174고 좀 더 체구가 그냥 일반적인 체구거든요. 그렇게 큰 체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저한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좀 잠깐 차 좀 빌릴게요. 네. 지금 텔레스코픽을 가장 당겨 볼게요. 가장 당겨 봤을 때 지금 아랫부분은 딱 저한테 맞거든요. 아랫부분은 딱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저한테 맞고, 텔레스코픽을 가장 뽑은 상태예요. 그때 팔을 앞으로 쭉 뻗었을 때 이제 손목 정도, 이 정도에 오는 길이입니다. 지금 이게 가장 저쪽으로 당긴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이 정도면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한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 사이즈요. 중. 자, 지금 뒷자리에 앉았을 때 요 정도 나와요. 무릎 공간이. 지금 보이시나요? 딱 제가 생각했을 때 무릎 공간이 뭐 엄청나게 넓다는 아니에요. 그냥 보시는 바와 같고, 발밑 공간은 괜찮습니다. 발밑 공간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이다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이 조금 짧은 느낌이고, 그런 반면에 헤드룸은 굉장히 널널합니다. 이런 루프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헤드룸은 상당히 넉넉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뒤에 등받이 각도가, 등받이 리클라이닝은 가능하진 않지만 각도가 아주 편해요. 이렇게 서 있거나 그런 각도가 아니라 제법 편한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뒷자리에는 이렇게 USB 포트 2개가 있고, 보시다시피 열선, 뒷자리 열선도 2단계 조정이 가능하고, 위에 뒷자리를 위한 에어벤트도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이런 수납 네트가 있고요. 이쪽 이 도어 포켓은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330mm 짜리예요. 500mm 짜리보다는 좀 작은 페트병인데, 요거를 넣었을 때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턱이 하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앉아서 보니까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밑에서 카메라 저쪽으로 보면은 도어 아래, 네, 교대로 자꾸 서로 출연하는데, 이 도어 아랫부분 보면은 다른 차에 비해서 여기가 굉장히 길죠. 여기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게 차가 SUV처럼 차를 높이면서 이 부분들을 늘렸네요. 도어는 비슷한 사이즈고요, 일반 차하고. 그리고 여기 실링을 이렇게 붙여놔. 이거 왜 이렇게 실링이 좀 허술하니? 안녕하세요. 안녕. 모카다. 비슷한 차 타시네요. 아니 뭐 낚시하시나 봐요? 잠깐, 이거 뭐야? 승차감. 승차감 캠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 뒷좌석하고 앞좌석 승차감이 다른데, 앞좌석 승차감은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뒷좌석은 조금 더 소프트하게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왜 모여 있어?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왜들? 열 통과했나 보지? 어떻게 잘 들어왔네? 아니, 생방송이에요? 라이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빨리 도망갑시다. 우리 다른 이거 360도 카메라예요. 낚싯대. 다른 브랜드의 그 조회수를 높여줄 수 없어요. 빨리 갑시다. 안녕.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오토캐스트 구독만 해주시지 마시고 저희 모카도 구독해주세요. 네, 모카 구독 우리 부탁드려요. 구독자분들이 좀 가셔야 뿌잉뿌잉. 구독자 좀 늘겠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뿌잉뿌잉. 열심히 살아. 네. 안전운전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오늘 스타일이 왜 이렇게 멋있어요? 테레비 나온다고. 테레비 나왔습니다. 이제 온 거 아니야? 아 이제 가야죠. 아 가는 길이라고? 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 이제 들어간다고? 여기 무슨 놀이공원이야 이제 안녕하세요. 자 아무튼 얘기하다가 말았네. 아 갑자기. 네. 여기가 보면은 굉장히 길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근데 나름 요소를 갖춘 거는 SUV의 요소는 갖췄어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타고 내릴 때 바지에 흙이 묻지 않게 한 거는 맞는데, 여기 실링을 여기다 넣어서 저 안에 실링하고 만나게 돼 있죠. 그래서 차가 거기 보면은 되게 깨끗해요. 저쪽은. 근데 요 아래쪽은 이제 흙먼지들이 튀는 공간 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좀 가보면은 흙이 안 튀기게 만든 게 저 앞에는 있는데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좀 약간 튀겨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요 차는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우리가 이거를 세단이다 혹은 SUV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면은 좀 애매할 것 같고, 그 중간에서 그 장점들을 잘 조합했다라고 하면 되게 긍정적인 거고. 약간 르노 삼성표 크로스컨트리 같아요. 제 아 그렇지. 느낌. 네. 난 요거 보고 딱 생각난 게 옛날 차 중에 그거 있었는데, 혼다의 크로스 투어러라고. 네. 어코드인데 이렇게 이렇게 굴려놓은 위에 거. 그 차 같은 느낌이야. 아무튼 우리 모인 김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마무리를 하고. 갑자기 이거 저한테 왜 주시는 거? 아쉽지만 이제 라이브 여기서 마치고요.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당황했어. 뭐 여기서 정리하고 아예 마치는 건가요? 그럴까요? 네. 가는 동안에는 그러는 게 안 하고. 낫겠는데 지금 시간이 네. 네, 너무 오래 저희가 또 하면은 네. 또 집에서 루즈해질 재택근무하시는데 우리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수도 있고. 네. 안 한 얘기가 있나? 질문에 하셨던 것 중에 차 비율 디자인을 참 매력 있게 뽑은 듯. 그리고 딱 그 말씀이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이 차가 앞바퀴 굴림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오버행이 되게 짧아요. 카메라 보고 있어요. 저희 지금 저희끼리 수다 떠는 줄 알았어요. 앞에 오버행이 굉장히 짧은 디자인으로 좀 굉장히 스포티해요, 디자인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포티함을 강조한 디자인이 아닌데 비율적으로 상당히 스포티해서 저는 굉장히 멋진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버행이 뭐예요? 오버행이요. 오버행이 뭐냐면은 이 앞에 바퀴의 앞쪽, 그러니까 이 차량의 가장 앞에 부분부터 이 엑셀까지 이 앞에 이만큼을 오버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리어 오버행은 똑같이 뒤쪽 범퍼 끝에서부터 이 뒤에 엑셀까지의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 앞에 프론트 오버행은 이 엔진의 구조상 앞바퀴 굴림 차에서는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상당히 짧게 잘 뽑았어요. 그래서 긴장감 있는 그런 프로포션을 완성을 하고 있죠. 럭셔리해 보이는 공간은 별로 없네요. 그렇죠. 이 공간은 사실 앞바퀴 굴림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 공간은 그렇게 넓게 뽑기가 힘든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차 하나 예외가 요새 볼보 차들이 앞바퀴 굴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넓은 그 대시2 엑셀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이 대시2 엑셀을 볼보 차량들은 많이 뽑고 있는데, 대부분의 앞바퀴 굴림 차들은 이 공간은 작고 이 공간이 넓은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죠.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뭐라고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의 길이를 뭐 프리미엄 디스턴스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마케팅 용어예요. 디자인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라 마케팅에서 나온 용어라서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할 때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는 대시2 엑셀이라고 보통 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제 스튜디오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 길이는 뭐 크게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죠, 앞바퀴 굴림에서는. 근데 앞에 오버행이 짧아서 되게 긴장감 있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픈 오토 클로징 보여달라고 하시다. 야, 닫아. 이렇게 하면 되나? 오토 클로징 보여드릴게요.
있나요? 왜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자, 제가 키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닫혀 있는 상태예요.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열리죠? 이번엔 뒤로 가볼게요. 네. 생각보다 이 거리가 꽤 가깝게 작동하네요. 멀리 가지 않아도 알아서 잠기고 열리네. 그냥 꺼버린다. 말이 씨가 돼버린 오토클로징.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오디오는 들어와 있어요. 저희 들리세요? 네, 들리실 거예요. 소리는 들리시나 보다. 네, 저희가 화면이 지금 아마 지금 화면 컨트롤을 마무리하려고 화면 컨트롤을 하려는데 지금 잘 팟캐스트 전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 오토클로징. ASMR이지 뭐 이제. 나오네요. 네, 저희 진짜로 저희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 마무리를 이 안에서 해야겠네요. 네. 마무리하고 저희는 이 차는 조만간 시승차로 다시 한번 또 탈 예정이고요. 이 르노 삼성이 차가 여러 대가 있지 않다 보니 여러 종류가 있지 않다 보니까 시승차 되게 자주 타게 돼요. 근데 때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희가 자주 타서 보여드릴게요. 예정은 요게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9일부터 전시장에 시승차를 풀 거라고 하고요. 지금 57대인가를 지난달에 생산을 해서 시승차 용도 이런 걸로 약간의 뭐 에이징이라고 하든가 한 900km 정도를 이미 좀 달렸어요. 너무 새 차 상태에서 오면은 브레이크나 타이어 이런 것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제 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차들은 요 시승차 쓰고 나머지는 또 전시장 간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 시승 행사를 지금 뭐 한 1-200명씩 보통 모여서 하는데 그렇게 대규모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소규모로 축소를 해서 한 15매체 뭐 이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 궁금하셨던 점들은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아까 오전에 정영철 기자가 잉글리시로 그 미나리님하고 무슨 미나리 맞지 이름이? 리나리예요. 정확히는 리나리. 네. 그 프랑스 디자이너 있거든요. 르노 삼성에서 2차 디자인을 총괄한 리나리님과 한번 다시 만나서 차의 디자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쿠페형 SUV를 왜 만드는가 저희는 굉장히 지금도 의심스러운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라이브 여기서 종료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한 이다정 기자, 정영철 기자 그리고 여기 얼굴 안 나오는 저희 PD님 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화면이 보여야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컨트롤을 다음에 봬요. 계속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색상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 있었는데 펄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 클라우드 펄. 네. 이게 키 컬러라면서? 네. 키 컬러를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너무 흔해서 그쵸? 그런가? 어쨌건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193명. 네, 그러면은 저희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뵐게요. 갑니다. 감사합니다. 갑니다. 출발합니다.